안녕하세요. 남고비 여행을 돌아오면서 들를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몽골에서 가장 뜨거운 바얀자크는 어떤 곳일까요? 바가가질링 초울로에서 여유롭게 돌아볼 곳은 어디일까요? 남고비 여행의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의 여정을 묶어봅니다. 욜리남에서 이틀을 보내고 남고비를 떠납니다. 달란자드가드를 지나 아스팔트를 쾌속으로 달립니다. 차가 속력을 낼수록 마음은 무거워지죠. 아스팔트를 벗어나 바얀자크를 지납니다. 오늘 들를 차강 소브라가와 풍광이 비슷해 건너뛰기로 합니다. 말뚝으로 에둘러 막은 불타는 절벽을 지나칩니다. 여행자의 시야를 가리려고 멀리 둘러친 말뚝 값을 얻으려면 10여 년은 좋게 걸려야 할 듯합니다. 먼저 울란소브르가로 향합니다. 작은 규모의 붉은 협곡이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고대의 바다에 살던 조개 껍질과 해양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20km를 가면 차강 소브라가에 다다릅니다. 고대 바다에 잠겼던 해저가 융기하며 이룬 차강 소브라가는 다양한 광물질들이 신비로운 색감을 펼칩니다. 비에 씻기고 바람에 깎이며 기기묘묘한 형상의 단해를 이룬 이 거대한 협곡은 멀리서 보면 라마 불교의 불탑을 닮아 차강 소브르가 하얀 불탑으로 불립니다. 전과 달리 이곳에도 말뚝이 둘러쳐지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아찔한 높이의 낭떠러지기 끝에는 여행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바쁘죠. 미세한 점토가 다져진 이곳의 흙들이 봄바람에 날려 한국에 이르러 황사로 불립니다. 황사는 사실 고비 사막의 모래가 아니라 바얀자크의 붉은 진흙입니다. 차강 소브르가에서 아스팔트 도로까지 돌아 나오려면 50km의 비포장길을 달려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선두차 운전수 덕이 씨가 덤불길로 들어섭니다. 돈트고비가 고향인 덕이 씨는 앞만 보고 진격하는 전형적인 몽골인이죠. 진흙인데다가 덤불들을 피하느라 오르내리는 차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소나기라도 만나면 금세 수렁이 될 진흙 땅이 조마조마합니다. 끝없는 덤불들을 헤치고 무사히 아스팔트로 나와 만달고비로 향합니다. 만달고비의 게스트하우스에는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나방들이 들끓더니 이번에는 검은 딱정벌레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죠. 수십 마리 정도가 아니라 비로 쓸면 수북히 쌓일 정도입니다. 현지 몽골인의 말로는 우문고비에서 사는 하르헉이라는 딱정벌레가 돈뜨고비로 몰려왔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나흘 정도 머물다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합니다. 몽골 친구 말로는 그 벌레들이 비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벌레들에겐 먹고 살 풀도 중요하지만 알을 낳을 물이 필요하죠. 고비에 가뭄이 들자 풀과 물을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한 것이죠. 사방 100km 거리에는 이 벌레들이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게르벽이며 지붕에 새카맣게 붙은 벌레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모기처럼 피를 빨거나 물지는 않지만 머릿속이며 옷 속으로 파고들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먼저 와 있던 몽골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벌레가 들끓는 게르에 편히 누워 지냅니다. 고민 끝에 하루를 앞당겨 바가가질링 초울로 캠프로 떠날 생각을 해봅니다. 연락을 해보니 날이 어두워지면 그곳에도
검정벌레들이 나타난다 합니다. 밤에 길을 나서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라 그냥 머물기로 합니다. 다행히 관리인이 게르가 아닌 집에 방들을 쓰도록 해주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밀폐된 방이라 벌레들을 피할 수 있었죠. 밤새 반질거리는 등껍질을 가진 딱정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꿈에 시달려야 했죠. 만달고비를 떠나 바가가즐링 초울로로 향합니다. 촉드솜에서 포장도로를 버리고 초원길로 들어섭니다. 차는 요동치지만 향긋한 풀꽃들 사이로 달리는 초원길이 싱그럽습니다. 오다가 들르려고 남겨두었던 델게링 초이링 사원으로 향합니다. 전에 보았던 활불 림포체는 다른 일정으로 접견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관리인이 와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곳에 들렀던 어느 시인이 주머니에 든 돈을 모두 시주하고 나서 큰 문학상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사원입니다. 사원의 유래를 듣고 오체투지의 예불을 올린 여행자들이 길을 떠나려는데 관리인이 처음 보는 건물로 데려갑니다. 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관리인이 보여준 것은 불경들이었습니다. 비단천을 벗기자 불경이 적힌 경서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경들이 색색의 비단천에 쌓인 채 잘 보관되어 있었지요. 몇 해 전에는 현대식으로 대웅전을 새로 지었는데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을 누군가 훔쳐갔다 합니다. 그 후로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불교의 삼보라 할 불경을 이리 보여주는 배려가 고맙기만 합니다. 사원을 떠나 바가가즐링 초울로로 들어섭니다. 켜켜이 쌓인 바위들 사이로 들어서 옛 사원터로 향합니다. 몽골의 고승 자와담딩 승려가 수도 생활하던 동굴은 해마다 옹색하게 좁아집니다. 그 좁은 바위굴에서 고승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스인 조르바란 소설로 유명한 카잔차키스는 1922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피부병에 시달렸다 합니다. 원인도 모른 채 온몸이 짓무르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그를 치료한 것은 심리학자입니다. 정신분석 학자인 비렐름 슈테겔은 카잔차키스가 추구한 극도의 금욕적인 영적 수행이 피부병의 원인이라 진단했지요. 중세에 성자의 병이라 불린 이 피부병은 세상을 벗어나 수행하던 수도자들이 육체가 지닌 욕망을 견디지 못해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갑자기 나타났다 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정신에 대해 육신이 스스로 온몸에 진물을 흐르게 할 만큼 저항한 수행은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대체로 그러한 수행은 마을을 떠나 굴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낭의 막고굴이 그러하고 에레미티즘의 기독교도들이 수행하던 나일 강변의 토굴이며 지금도 수많은 승려들이 수행하는 다람살라의 토굴이 그러하며 팔레스타인의 네게부 황야에서 예수가 40일 동안 유혹과 싸운 곳도 이런 토굴이었음직합니다. 바가가즐링 초울로에는 이러한 굴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탈린에 의해 불교와 샤머니즘이 탄압받으며 그 굴들도 비워지고 수행자 대신에 양이나 염소들 차지가 되기도 했지만 다시 굴은 수행의 공간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바가가즐링 초울로에는 수정과 같은 광석들이 숨겨진 굴도 있습니다. 하나의 굴은 욕망을 벗기 위해, 또 다른 굴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 셈입니다. 사람이란 두 개의 굴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행자만 보면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오던 관리인이 아예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그의 사진을 찍어주며 다음에 인화하여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이 지나가는 구름으로 여겨지는 몽골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아쉬움을 달래려 바가가질링 촐로에서 하루를 더 묵습니다. 그리고 남고비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맞습니다. 이틀을 머문 바양블락 캠프는 오래되어 시설이 낡았지만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명소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들을 해봅니다. 다행히 모두가 정상입니다. 탑승 전에 하게 되는 현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2주간 몽골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일도 쉽지 않죠.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꿈 같은 보름의 날들이 벌써 아련해집니다. 밤은 하늘을 열어 여태껏 아끼던 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게르마다 고비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목소리들이 옛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고맙게도 캠프에선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짐을 차에 싣고 초원을 내달립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안녕을 고합니다. 올 때만 해도 베이지 않던 부추꽃들이 활짝 만개하였습니다. 초원은 야생 부추꽃으로 서리가 내린 듯합니다. 소금을 뿌린 듯하다는 메밀밭에 견줄만 합니다. 무심히 달리는 차를 멈추고 여행자들은 부추꽃에 덮인 초원으로 내려섭니다. 떠나는 여행자들을 위해 탱그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잘 가라, 그리고 다시 오라. 여행자들은 부추꽃이 하얗게 덮인 초원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울란바타르에 돌아와 받은 코로나 현지 검사에서 모두가 정상 판정이 나와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남고비 여행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몽골 여행과 유목문화를 전하는 몽골 가는 길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